애신강나 망고제는 청나라 제1대 황제 천명제의 셋째 딸로 계비 부찰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오빠 오왕자 망고이태가 있고 동생으로는 십황자 덕경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부찰씨가 아버지 누르하치에게 내조를 잘했기 때문에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누르하치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은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신강나씨 가문에서는 아무리 고귀한 출신의 딸로 태어났다고 하여도 나라를 위해 헌신할 준비를 해야 하고 가문의 사명을 완수해야 했습니다. 1601년 그녀가 13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전조의 많은 공주들과 마찬가지로 가문의 세력 확장을 위해 끌어들이는 혼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누르하치는 그녀를 합달부의 수령 오이고대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이후 그녀를 합달공주 또는 합달격격으로 불렸습니다. 남편 오이고대는 누르하치보다 3살밖에 어리지 않았는데 그녀는 아버지 뻘에 해당하는 28살 많은 남자에게 시집을 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오이고대는 그녀를 박대하지 않고 순종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이는 감정 없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혼인에서 예외적으로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전부터 누르하치로부터 오이고대를 감시하라는 명을 내렸기 때문에 이 명을 줄곧 잊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시종 매우 모순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항상 잘해주는 남편을 차마 배신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합달부에게 흉년이 들었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 예허부는 몽골과 결탁하여 합달부를 약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이 상황을 아버지 누르하치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당시 누르하치는 합달부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예허부와 전쟁을 벌였고 예허부를 축출한 후 건주는 합달부를 직접 병합했습니다. 이로써 공시적으로 합달부는 멸망했습니다. 합달부의 마지막 패륵인 오이고대는 자신의 부족이 멸해도 자신의 아내인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합달부 패륵으로서 그는 당시 상황에서 이것이 어쩌면 최선의 선택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 그녀와 남편 두 사람의 감정은 처음처럼 매우 금슬이 좋았습니다. 그녀는 곧 남편과의 사이에서 두 딸을 낳았습니다. 훗날 이 두 딸은 각각 큰딸은 대선의 장남 악탁에게, 작은 딸은 동생 홍타이지의 장남 호격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1622년 남편 오이고대는 그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액삼덕례를 이끌고 광령 전투에 참여하였는데 행산에서 출발하여 시보리 밖에 이르렀을 때 액삼덕례가 불행히도 말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1624년 합달부의 마지막 패륵이자 그녀의 남편인 오이고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행복한 혼인 생활은 20여 년을 유지되었다가 끝이 났습니다. 1626년 이후 아버지 누르하치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사람을 차례로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녀는 슬픔에 빠지며 미망인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1627년 이복 동생 홍타이지가 칸의 자리에 오른 후 이복 누나인 그녀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후반생도 미망인으로서 끝날 줄 알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 40세였습니다. 홍타이지는 몽골 오한부를 끌어들이기 위해 그녀를 몽골 오한부의 수령 바기제길특 소낙목두릉에게 시집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누르하치 때와 마찬가지로 홍타이지도 이복 누나인 그녀에게 감시를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명을 받았을 때는 그녀는 저항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로서 현재 상황에 얽매여 여생을 단순하고 평범한 삶을 놓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한평생 좋은 남자를 만난 것만으로도 행복이고 다행인데 재혼하면 구렁텅이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거스를 수 없었고 그녀는 하늘의 뜻과 같은 칸의 명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혼인을 이후 존재감을 전혀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소낙목두릉은 똑똑한 사람으로 그는 이미 그녀가 자신을 감시하러 온 사람인 것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그녀를 경계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녀를 전공 대복진으로 모두들 존중해 주었지만 사실 소낙목두릉에게는 첩들이 많아서 이 집안에서 그녀는 전혀 안주인으로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다른 형태로 고립되고 있다는 것과 같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홍타이즈에게 자신의 남편 소낙목두릉을 제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와 동시에 남편 소낙목두릉도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바로 애신강나시 가문 사람들을 도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결과는 홍타이즈의 민감한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홍타이즈는 칸이 된 이후부터 4대 페르 공동 주정의 권력 구도를 폐지할 기회를 찾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4대 페르군 대선, 아민, 망고이테, 홍타이즈로 이들 4사람이 동등하게 앉아 매일 한 상에 앉아 국사를 논의하였습니다. 이는 누르하치 시기에 형성된 구도였기 때문에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홍타이즈가 이미 칸이 되었고, 그는 온전한 권력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페르들의 권력을 회수하고 3사람을 쫓아내고 싶어 했지만, 구도와 체면 때문에 대놓고 말을 못하고 어떻게 처리할지 계속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언비어는 홍타이즈가 공동 주정의 폐지를 하나하나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아민에게는 멋대로 관 내에 내 성을 포기한 것을 이유로 페르의 칭호를 박탈하고 종신 감금형을 선고, 대페르기자 후계자로 거론되었던 대선은 자발적으로 사직하여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홍타이즈의 목표는 그녀의 오빠 망고이테였습니다. 홍타이즈는 망고이테를 여러 차례 고의로 자극하여 화를 돋우자 결국 망고이테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홍타이즈의 꿰매 넘어가 칼을 뽑아 겨누는 사건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홍타이즈에 의해 페르의 칭호를 박탈당하고 연금당하였습니다.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망고이테는 급사를 맞이하였습니다. 망고이테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손에 있던 정남기는 동생 덕경류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때 그녀는 이미 오빠의 죽음으로 홍타이즈의 계략을 알아차렸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자신과 동생 덕경류가 앞으로 큰일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1635년 덕경류가 갑자기 병에 걸리는데 그는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현상은 망고이테가 죽기 전 모습과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당시 가족을 잃은 슬픔보다 매우 두려움을 느껴야만 했었습니다. 홍타이즈의 수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녀 자신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2달 후 그녀의 하인 냉승기가 조정에 고발하여 망고이테와 덕경류가 생전에 그녀를 포함하여 홍타이즈를 두려워해 모의하여 황제 독살을 계획과 반역을 도모하고 망고이테를 옹립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홍타이즈는 즉시 사람을 보내 수색하였고 역시나 망고이테의 집에서 후금의 칸의 인장이 새겨진 목패 10여 개를 찾았습니다. 형제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 증거가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때 그녀의 남편 소낙목두릉은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보고 자신과 부족을 지키기 위해 재빨리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이 형제자매가 비밀리에 회의를 열고 대사를 도모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고 또 셋이서 함께 1000개의 계시를 내리는 등 별별 말을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낙목두릉의 집안 증언 덕분에 그녀는 완전히 공경에 빠졌습니다. 당시 증거가 모두 갖춰진 상황에서 그녀는 반역의 죄명이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반역의 죄명은 큰 죄에 해당했습니다. 1636년 숭덕제는 황제로서 위엄을 세우기 위해 이복누나인 그녀를 능지처참형에 처하게 한다는 명을 내렸습니다. 적출 공주에게 이런 극형을 내리는 것은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그녀는 좋기 300자루가 넘는 칼에 찔려 고통스럽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야말로 너무 잔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죽임을 당한 후 그녀의 딸들도 덩달아 죄인의 딸이 된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녀의 딸들은 이전에 홍타이즈의 장남인 호격과 대선의 장남인 악탁에게 시집갔기 때문입니다. 호격은 아버지인 홍타이즈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과감하게 그녀의 작은 딸이자 적복진인 합달라랍씨를 자신의 손으로 죽였습니다. 대선의 장남 악탁은 자신의 계처이자 계복진인 그녀의 큰딸도 처형시킬 것을 요청했으나 저지당하여 그나마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고귀한 출신이지만 그에 비해 자신의 운명을 정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운명의 상대를 만나 괜찮은 남편을 만났지만 아버지 누르하치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의 행운은 끝이 났고 결국 정치투쟁의 희생양이 되어버렸습니다.